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7장의 배열 부분이죠. 7장의 배열 부분의 1절의 배열의 개요 부분의 1번을 보시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죠. 다음 중 배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열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의 시작 첨자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즉, 배열의 시작 첨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 첨자가 5부터 10까지 시작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1번 넘어가 보고요. 2번, 배열의 크기는 반드시 상수로만, 즉 배열의 크기를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로만 선언해야 하고요. 배열에 한번 선언된 배열의 크기는 바뀔 수 없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배열 원수에 접근하기 위한 첨자에는 숫자, 상수를 쓸 수도 있지만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 답은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배열의 시작 첨자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정할 수 없죠. 배열은 C 언어에서 배열은 크기를 지정하면 첨자는 항상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시작 첨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죠.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램에서 이 배열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묶어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같은 형의 데이터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필요로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동일한 형의 데이터를 다수개 쓰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수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많은 수의 변수.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지칭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변수를 쓴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의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쓸 수 없으니까 많은 수의 변수를 사용하기 됨으로써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 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1번 문제, 다음 중 배열의 선언이 올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바르게 된 게 어떤 것일까요? 1번 인테저 array 1 해놓고 가로 열고 10을 줬죠. 이때 배열을 선언할 때의 그 첨자의 범위, 첨자의 크기를 지정할 때에는 이 가로가 아니죠. 대가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더블 array 2 해놓고 여기다가 초기값을 주지 않았어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할 때에는 주지 않고 뒤에 요소를 적어주면, 초기화를 해주면 그 요소 수만큼 선언이 되는데 뒤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게 된 것이 아니죠. 반드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상수가 여기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인테자 array 3 이것도 역시 안 된 이유는 역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대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인테자 array 4 해놓고 4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 array 4. 4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인테자 array 7 해놓고 크기를 3으로 지정해놓고 초기화를 10, 20, 30, 40, 즉 4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로 초기화를 하면 이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이 올바르게 되질 않았죠. 요 안에 숫자가 4로 가든지 또는 이 안에 요소가 하나 줄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문제죠. 다음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하세요. 1번 배열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배열을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참입니다. 배열의 크기는 사용 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 바뀔 수 없지요. 한번 선언에서 크기가 결정되면 C 언어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사용 중에 바뀔 수 없습니다. 배열의 첨자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 C 언어 또 대부분의 언어들은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의 요소가 10개면 0부터 9까지를 인덱스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배열의 요소는 같은 형태여야 합니다. 자, 하나의 배열에 뭐를 집어넣어요? 정수 배열에 특정 배열에 정수도 넣고 실수도 넣고 문자열도 넣고 이럴 수 있는 배열이 있느냐는 거죠. 자, 이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열의 모든 요소는 같은 형태여야 한다. 다만 이제 다른 요소의 이 데이터 요소들을 하나의 자료 구조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도 있고요. 다른 언어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구조체 부분에서 11장이죠. 11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모든 요소는 같은 형태여야 해요. 서로 다른 요소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저장하려면 배열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 즉 C 언어에서는 구조체 같은 걸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는 반드시 상수값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테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 놓고 A라고 하는 변수를 배열의 크기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배열의 요소는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저장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 교재에서도 배열의 크기, 배열을 설명할 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연속된 공간에 저장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이지요. 배열의 요소가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어떤 인덱스 값을 통해서 어떤 그 첨자 값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 주소가 몇 번지인지. 그럼 배열의 시작 주소에다가 그 인덱스 값 곱하기 자료형 해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는 메모리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되어야만 주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열은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 배열 3절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배열을 선언하고 각 요소를 곱한 것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쓰시오.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요소들이니까 같은 첨자를 가진 값들을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한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들의 합이죠. 자, 일단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죠. 메인 함수에서 변수 sum이라고 하는 합계를 더할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했고요. 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요소를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때에는 굳이 배열의 첨자의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초기화된 크기로 설정이 자동으로 되죠. 10개죠. 그러니까 A에 10하고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인테저 B라고 하는 배열도 역시 10개를 선언했고요. 자, 각각의 요소들의 곱의 합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for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의 첨자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10개의 요소라고 해서 i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9하고 8은 곱하겠죠. 맨 먼저. 1하고 7은 0번째 첨자니까요. 1, 2, 3, 4, 5, 이렇게 9까지 가고요. 10번째 접근하면 결국 배열의 크기를 벗어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열의 첨자는 0부터 시작해서 10개면 10보다 작을 때까지로 해야 9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첨자는 0부터 9까지. 그럼 1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ai 곱하기 bi. 이제 이렇게 축약연산자를 써도 그렇게 난해하진 않겠죠.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sum은 sum 플러스 ai 곱하기 bi. 수식을 나눠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곱의 합을 구하는 수식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포문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sum이라는 값에 합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요소들의 곱들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나 마나 결과는 이렇게 33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5명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받아 각 과목별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1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305페이지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 1번 학생 입력, 2번 학생 입력, 3번 이렇게 해서 1번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2번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학생들의 그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받아서 국어 총점 379, 평균 75.8, 영어 총점. 그러니까 국어 총점은 모든 학생의 국어 점수겠죠. 국어 점수의 총점, 그다음에 국어 점수의 평균. 5명 학생의 영어 총점, 영어 평균 이걸 구하는 프로그램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는데 제한 조건이 있죠. 1차원 배열을 꼭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과목의 성적을 1차원 배열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리아, 잉글리시, 그 다음에 매스매틱 이렇게 세 개의 배열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과목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평균을 또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랬죠. i 플러스 이렇게 했고요. 자, 몇 번의 학생 국어 성적 입력, 그러니까 i가 0번째니까 i가 0번째면 i 플러스 2를 찍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0번째니까 0번째 학생이라는 건 없으니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이런 의미로 봐야 되니까 i 플러스 2를 해줬죠. 그래서 i가 0일 때 1이 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주소 연산자를 써서요. 배열, 인테자 배열, KOR, I에다가 그 값을 저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적은 ENG에 저장하고 수학 성적은 매스매틱에 저장해라. 자, 그렇게 1차원 배열을 다 포문이 다 돌면 작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배열을 돌면서 각각의 그 점수를 더해도 되지만 이렇게 배열에 입력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열의 의미는 좀 사라지는데 배열 이제 문제에서는 배열을 쓰라고는 했으니까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이제 K썸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E썸이라는 값에다가 M썸이라는 값에다가 5과목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더하는 거죠. 각 과목별로. 그 다음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를 해서 몇 명의 학생이 입력됐나 뭐 5명의 학생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평균을 구할 때 그 카운트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또는 뭐 사실은 i 값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i 플러스 1 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0번 학생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뭐 카운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프로그램은 꼭 이렇게 안 짜도 되지만 자, 또 이것도 나누어서 이제 실수로 바꾸어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총점 해가지고 총점 및 평균. 그래서 총점은 K썸에 들어가 있고요. 에버리지 평균은 KAVG에 들어가 있겠죠. 자, E썸, EAVG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찍어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당연히 프로그램은 첫 번째 성적 입력. 자, 이걸 다 입력을 할까요? 언제?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학생 성적, 세 번째 학생 성적, 2번 국어, 3번 국어, 2번 수학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결과를 꼭 출력시켜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문제는 꼭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뭐 배열은 쓰라고 했으니까 배열에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을 돌리면서 배열의 각 요소를 또 더해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이렇게 이 책에서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네 자릿수의 수를 입력받아 배열 A의 크기는 4죠. 배열 A의 요소에 차례대로 저장하고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네 자릿수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1, 2, 3, 4를 입력했으면 A라고 하는 배열은 이제 네 크기가 4인데 A0에는 1, A1에는 2, A2에는 3, A3에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1, 2, 3, 4의 역순으로 4, 3, 2, 1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이걸 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러면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네 자릿수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그놈을 어떻게 100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배열의 각 요소의 숫자로 한 단위 숫자로 저장을 할 거냐. 자, 이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놈은 이제 뭐 출력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죠. 배열을 포문을 돌아가면서 출력을 하고 역순으로 출력할 때는 첨자를 큰 숫자부터 줄여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인테자 num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배열을 네 자릿수를 선언하고요. 네 자릿수를 입력하세요. 그래놓고 num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수로 네 자릿수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아서 네 자릿수에서 1000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0는 배열의 0번째 요소에다가 차례대로 넣으라 그랬으니까 num 나누기 1000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죠? 왜냐면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소수점 이하는 없을 테니까 네 자릿수 뭐 4321이면 4321 나누기 1000은 4죠. 그러니까 4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100단위 수는 어떻게 될까요? num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num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4321이면 321이겠죠. 321을 100으로 나누면 3이 나오겠죠.
자, 역시 A의 두 번째는 넘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4321에서 100으로 나누면 몫은 43이 되고 나머지는 21이 되겠죠. 21을 10으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가 들어갈 거고. 자, 마지막에 432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A0에 4, 3, 2, 1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그 값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찍으니까 교재에 30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A0의 값 1, 여기는 1, 2, 3, 4를 넣었으니까요. 우리 4, 3, 2, 1 넣었다면 4, 3, 2, 1 이렇게 찍힐 거고. 어떻게 합니까? 역순으로 출력은 간단하죠. 역순으로 출력은 첨자를 거꾸로 가져갑니다. i는 3부터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어떻게 지켜요? ai 하면 맨 처음에 a의 3, a의 2, a의 1, a의 0가 찍히겠죠. 그래서 3, 2, 1, 0니까 네 번째 자릿수부터 숫자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 되고 이 프로그램도 역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는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입력을 뭐를 할까요? 아까 말대로 4, 3, 2, 1을 입력하면 당연히 이렇게 4, 3, 2, 1 하고 역순으로는 1, 2, 3,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4번 문제, 배열 A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 이걸 생성해라. 이렇게 해놓고요.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아서요. 그 수만큼 배열의 값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는 0을 채워라. 그래서 출력해봐라. 이제 이렇게 배열을 바꾸란 얘기죠. 배열의 내용을. 자, 그 실행 결과를 307페이지 참조해 보십시오. 5가 입력되면 1, 2, 3, 4, 5는 버리고 6, 7, 8, 9, 10이 이제 배열에 처음으로 오고요. 0, 1, 2, 3, 4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 값이 출력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자, 일단은 배열을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0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배열을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테자, num, i, j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동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3이 됐던 4가 됐던 자, 그 숫자가 num에 들어가 있고요. 자, for i는 0부터 i는 10 빼기 num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배열의 수가 10개인데 10개에서 몇 개냐 일단 지금 이건 뭐를 하려고 그래요? 뒤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죠. 즉 ai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ai 플러스 num을 집어넣어라. 즉 i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i가 0니까 a의 0번째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i 플러스 num이니까 0 플러스 3이니까 네 번째 요소겠죠. 네 번째 요소를 0번째 요소에 갖다 놔라 그 얘기예요. 세 개는 버려라. 요것이 계속 돌고 나는데 어디까지 돌아요? 10-num까지니까 num이 3이면 7까지만 돌면 되지요. 그죠? 앞에 3개 버리고 뒤에 7번째 요소를 4번째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뒤에 건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자, 그 이 포문은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포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i는 0, j는 9. 자, C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복문의 초기화절에 두 개의 변수값을 초기화했고요. i가 num보다 작을 때까지, num은 뭐 3이든 5든 입력된 숫자만큼, 그 다음에 i 플러스 증감절도 두 개의 수식이 콤마로 분리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 j에다가는 0을 집어넣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i라고 하는 변수는 왜 이용을 했습니까? i는 몇 번? i가 num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입력된 숫자만큼 뒤에 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이걸 집어넣고요. j는 뭡니까? j는 9부터 시작을 해서 j가 9란 얘기는 뭐죠? j가 가장 뒤가 9란 얘기예요. 가장 뒤에가 9, 그죠? 가장 뒤에가 9. 9부터 시작해서 A, J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가장 뒤에 0을 넣고 J를 하나씩 감소시키고 9에서 8이 되고 7이 되고 넣는데 몇 번을 넣어요? I 값에 따라서 포문이 돌죠. 지금 I가 num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죠? I 값에 따라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num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I가 3이면 3번 도는 거죠. 그러면 9, 8, 7에 000을 집어넣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3개가 나가고 3개에다가 0을 집어넣었으니까 제일 뒤에다가 그죠? 세팅이 됐겠죠, 배열이. 자, 그 배열을 그대로 찍어본 거죠. 그대로 찍었더니 이렇게 찍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자, 이동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저게 뭐 8을 입력하겠습니다. 8 하면 90 하고 나머지는 다 0000에 나오겠죠. 그죠? 자, 다시 실행시켜봐서 요거는 10을 넣어볼까요? 10개를 다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다 0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00000에서
이렇게 0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다르게 풀어도 되기는 합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꼭 정답 보고 프로그램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 보고 그렇구나. 이해됐어. 자, 이 문제 내가 풀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해죠. 프로그램은 문제로부터 로직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해해서 프로그램이 늘지는 않습니다. 절대 늘지 않거든요. 자, 고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직접 답을 보지 말고 사실은 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다 작성해 본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한번 맞춰본다든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해서 인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실력을 꼭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네, 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가 50인 배열에 1에서 50까지를 저장하고 같은 크기의 배열 B에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요소는 0으로 설정해서 출력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일단 숫자, 배수의 자리를 0으로 설정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3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열 A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해서 50까지를 그대로 집어넣고 배열 B는 배열 A를 복사를 하되 그대로 집어넣되 입력된 숫자의 배수 3, 6, 9, 12 이 배수에는 어떻게 해라? 그 배수에는 0으로 설정을 해라. 0으로 설정해서 복사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고 이렇게 출력을 해라. 출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1차원 배열인데 꼭 테이블처럼 출력했죠. 10개의 요소를 찍고 줄 바꾸고 10개의 요소를 찍고 줄을 바꾸는 형태로 출력을 해봐라. 테이블처럼. 사실은 1차원 배열인데요. 아직 2차원 배열은 지금 다음 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 일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테자 배열 2개를 선언했고 i와 카운트라는 변수를 썼고요. for i는 0부터 i가 50보다 작을 때까지 i++ ai에다가는 i 플러스 1을 집어넣어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배열의 요소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로에다가는 i 플러스 1이니까 1 집어넣고 숫자는 1, 2, 3, 4, 5, 6, 7, 8부터 5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열 a에다가는 배열 A에는 1, 2, 3, 4, 5, 6, 7, 8, 90에서 50까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입력될 숫자를 입력받죠. 배수 자리를 0으로 설정할 숫자. 그 숫자가 뭐냐? 입력받아서 넘에다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됐으면 넘이라는 변수에는 이제 그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배열 A를 찍었어요. 배열 A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다 1부터 50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찍되 화면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307페이지 보니까 배열 A를 찍을 때 10개씩 10개 찍고 줄을 바꿔서 또 10개 찍고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는 0부터 i가 50보다 작을 때까지 i++에서 프린트 %3d 해가지고 ai를 찍어라. 그죠? ai를 찍어라. 이거 %3d는 뭡니까? 세 자리에 걸쳐서 10진수를 찍으란 얘기죠. 세 자리에 걸쳐서 찍어라. ai를 찍어라. 찍으면 되죠.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카운트는 뭡니까? 1부터 시작을 했어요. i 플러스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 해도 되죠. 카운트라는 변수를 따로 안 써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i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명료하게 보이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썼고요. 카운트는 하나 증가를 시켰고요. 즉 카운트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어떻게 해라? printf n 이건 뭡니까? printf n이면 줄을 바꾸란 뜻이잖아요. 자, 이 printf에서는 n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 칸에다 숫자를 찍고 한 칸 띄고 중간에 공간이 하나 있죠. 공간이 스페이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니까 출력된 결과가 1, 2, 3, 4, 9 세 칸에 하나씩 찍은 겁니다. 두 자리도 하나 찍었고요.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배열 A는 다 찍힌 겁니다. 그죠? 배열 A는 다 찍혔고요. 배열 B를 찍어야 하는데 배열 B는 어떻게 하랬어요? A를 그대로 카피하되 뭐가 그 값입니다. 첨자가 아니고 값이 3의 배수, 이제 입력된 숫자의 배수일 때 그 값을 0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포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습니까?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포문이 여기서 끝났죠. 자, 역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i는 0부터 i가 5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bi에다가 ai를 넣어라. 카피한 거죠. 네, bi에다가 ai를 넣어라. 그래서 ai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bi를 넘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bi를 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래서 bi를 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bi에다가는 0을 집어넣어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넘의 배수냐 얘기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배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0부터 50까지 이제 카피를 할 때 그냥 카피를 이제 일단은 bi에다가 ai를 넣어놓고 그 값이 그 bi 값이 넘의 배수냐? 배수이면 그 bi 값은 0으로 클리어를 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if문에 걸리지 않으면 요 if문의 true절이 여기니까요. if문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printf 찍어라. 그죠? bi를 찍어라. 그럼 bi는 어떤 숫자의 배수이면 0이 찍힐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숫자가 찍히겠죠. 그러고 나서 if count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10개를 찍고 바꿔야 되니까요. 줄을 바꿔야 되니까 count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여기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사실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쭉 10씩 증가되니까 굳이 초기화하지 않아도 50, 60, 70이 돼도 또 0이 되니까 10줄씩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화를 또 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열 A를 생성했고 배열 A의 숫자를 설정했고 배열 A를 10개씩 찍었고 배열 B를 그대로 카피했고 A를 카피했고 카피된 값이 특정 숫자의 배수이면 0으로 바꿨고 그것을 찍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결과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뭐 저는 10을 할까요? 10의 배수는 전부 0을 집어넣어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2, 3, 4, 5, 6, 7, 8, 9, 10, 20. 이제 저 A 배열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B 배열에 10에 해당되는 10의 배수. 10, 20, 30, 40, 50은 그대로 다 0으로 설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의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렬을 2차원 배열에 저장하고 두 행렬의 합행렬, 즉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라고 하는 행렬 이것을 2차원 배열에 저장하라고 그랬으니까 3574, 4956을 배열에 저장을 하고요. 행렬의 모든 요소들의 합행렬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구하는 프로그램. 자, 일단 프로그램에서 2차원 배열을 하는 거죠. 자, A의 2x2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초기화, 인테자 배열 A의 2x2, 3574 이렇게 배열, 다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했고요. B라고 하는 배열 역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테자 sum은 0이다 이렇게 해놓고 for문 안에 for문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내포된 형태로 동작하죠. i는 0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0과 1일 때 i는 이 바깥의 for문은 두 번 도는 거죠. i가 0이고 i가 1일 때. 자, 안쪽 for문은 뭐예요? j는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j도 0과 1일 때 동작을 하네요. 즉 i가 0일 때 j는 0, 1 하고 이제 두 번 돌고요. 또 i가 1일 때도 j는 또 0, 1을 하고 또 두 번 돌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이 for문이 끝나겠죠. for문 안에 for문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여기에서 끝납니다. body가 어디입니까? body는 오직 요거 한 줄이네요. body는 뭐예요? sum 플러스 aij 플러스 bij. 뭡니까? sum이라고 하는 값은 맨 처음엔 제로였는데요. 거기에다가는 aij 플러스 bij.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를 더한 것을 sum이 또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예요? 0 by 0. A의 0 by 0, B의 0 by 0, A의 0 by 0는 3이고요. B의 0 by 0는 4예요. 3 더하기 4, 즉 7을 해서 썸은 0니까 0 플러스 7하면 7이니까 그걸 썸에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바퀴 돌면 뭐가 돼요? J가 1이 되죠. 그죠? J가 1이 되니까 A의 0 by 1을 더하기 B의 0 by 1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5하고 9를 14 조금 아까 7이 썸에 있었으니까 썸은 썸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2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 포문의 상황을 잘 봐야 되죠. 내포된 포문이면서 바디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바디는 이거 하나고. 그러면 printf는 언제 수행이 돼요? 이 포문이 다 돌고 나면. 즉, 바디가 몇 번 수행됩니까? 이것이 4번 수행되겠죠. 4번이 수행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요 놈이 수행되겠죠. 포문이 끝나니까, 포문의 조건이 false가 되니까, i가 즉 2보다 작다, 작을 때까지인데, 2와 같아지니까, 일로 가서 두 행렬의 원소의 합은 하고, 합을 찍게 되겠죠. 자, 합은 얼마입니까? 교재에 나왔듯이 43이 되는 것입니다. 43. 자, 여러분들도,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 다차원 배열을 지금 테스트하고, 다차원 배열에 관한 문제이니까, 자, 꼭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이번엔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10개를 입력받아 하나의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라고 제한을 두었고요. 그 숫자 중에 10개를 입력을 받아서 숫자가 몇 번 나왔냐 이렇게 힌트를 줬네요. 크기가 100 곱하기 2인 2차원 배열을 이용해라. 크기가 100 곱하기 2니까 이제 요소가 200개가 있다는 얘기죠. 100 곱하기 2니까 2차원 배열.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34, 두 번째 54, 세 번째 23, 네 번째 34. 뭐 똑같은 숫자가 또 입력될 수 있으니까요. 자, 또 23 뭐 이렇게 해서 10번째 숫자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23이 4번 나왔다. 33이 2번 나왔다. 34가 2번 나왔다. 54가 1번 나왔다. 66이 1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를 봐야 되겠죠. 크기가 100 곱하기 2, 100 바이 2인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 바이 2 중에 하나는 1부터 100까지를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저장하고요. 그 다음 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제로를 집어넣어 놓고요. 숫자를 입력받을 때마다 그 숫자에 해당되는 배열에 34면 34 바이 제로에는 34 바이 1에는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죠? 54면 54 바이 1에는 또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 배열에 54 바이 1에는 54 바이 제로에는 뭐가 들어있어? 54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죠? 숫자 자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10개까지 입력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열을 뒤지는데 어떻게 뒤집니까? 어떤 것이 0이 아닐 때 첫 번째 요소가 0이 아닌 것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프로그램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인테자 num이고요. 자, 카운트에 나는 100 by 2라는 카운트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고요. 자, for i는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트 잘 보세요. i0에다가는 i 플러스 1을 넣고요. i1에다가는 제로를 넣었어요. 요거는 i라고 하는 인덱스 변수를 썼지만 뒤에 두 번째 첨자는 전부 제로와 1이죠. 그러니까 제로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이죠, 사실은. 제로 번째 행에다가는 뭐야? 숫자 자체 1부터 100까지를 넣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제로 번째 행,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으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첫 번째 행에다가는 뭐야? 숫자 자체를 넣고요. 두 번째 행에다가는 뭐야? 전부 제로로 클리어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포문이 돌고 나면, 이제 배열은 첫 번째 행에는 1, 2, 3, 4, 5, 6, 7, 8, 9, 10. 자, 머릿속에 떠오르죠? 100까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행은 바로 밑에 칸에는, 밑에 행에는 0만 쭉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데, 잘 보세요. for i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까지 1부터로 갔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 입력이 됐어요. 입력이 됐으면 그게 num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count에 num-1에 1을 주목해야 되죠. 0이 아닙니다. 카운트에 num-1, 즉 첫 번째 항목은 뭐예요? 첫 번째 첨자는 num 빼기 1이니까 자,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되어 있죠. 지금 첨자가. 왜냐면 100 바이 2니까. 그죠? 그럼 num 빼기 1은 얼마겠어요? num 빼기 1은 num이라는 숫자는 뭐 24이면 23. 그럼 23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2 바이 제로에 들어가 있죠. 22 바이 제로. 23은 그죠? 그러니까 22 바이 제로가 아니라 1. 그 숫자 바로 밑에 있는 칸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그 카운트 값을, 그 값을 플러스 1을 해라. 그죠? 그 값을 플러스 1을 해라. 그래서 카운트에 num
빼기 1에 1에 있는 값은 그 값 플러스 2를 해라 이 얘기죠. 플러스 있고 축약연산자를 썼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개의 숫자가 입력되면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행의 밑에 칸에는 어떻게 해요? 카운팅이 계속 되겠죠. 카운팅.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나오면 카운팅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안 나오면 제로로 그대로 처음에 초기화시킨 이 제로로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포문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0,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카운트 i의 1이 0이 아니면 i의 1이 0이면 뭐예요? 0이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0이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10개의 숫자 입력 중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0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 그놈을 찍어라. 어떻게 찍었어요? count i0, count i0, %d에 count i0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몇 번 했죠? %d번, %d번 했을 때 count i1을 거기다 찍어라.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08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숫자 입력해라 4, 두 번째 5, 4, 5, 6, 4, 6, 5, 4, 2, 3, 2 이렇게 하죠. 그러면 2는 한 번, 3은 한 번, 4는 4번, 5는 3번, 6은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결론이. 그죠? 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꼭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제만 보고 지금 이제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문제만 보고, 포문을 3개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많은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로 학생 5명의 이 답안이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309페이지 보시면 학생 1, 13, 24, 31, 42, 21이 학생이 제출한 답이고요. 첫 번째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다섯 번째 학생. 자, 이것을 2차원 배열로 표현하려면 5x10이 되나요? 그죠? 5x10, 5x10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초기화를 이제 요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귀찮아도 초기화를 한 2차원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실행시킬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보세요. 1번 문제 정답 입력하세요. 3번. 2번 문제 정답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10번 문제까지 입력하면 학생 1의 점수 빵점, 학생 2의 점수 3점, 학생 3의 점수 4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자,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자,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성돼야 될까요? 일단 2x10짜리 answer라고 하는 배열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C에서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첨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5개니까 당연히 5x10 배열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C answer라고 하는 그 정답을 저장할 배열을 인테저 C answer 해가지고 또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ANS 선언했고요. 자, for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form은 즉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0번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정답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C answer i에다가 ANS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C answer INA. 뭐 이것은 뭐 여기다가 직접 적어도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변수를 써서 그 변수를 다시 배열의 i번째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포문을 돌면서 이 정답을 전부 다 C answer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i는 0부터 5, 5명의 학생이죠. 자,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죠. 5명의 학생 각각을 어떻게 해요? 또 포문을 돌면서 1번이 맞았나, 2번이 맞았나, 3번이 맞았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학생은 5명이니까 for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됐고요. 자, 학생 하나하나 채점을 할 때 스코어는 제로로 맨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j는 0부터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0개의 문제를 자, answer ij. 자, 0번째 학생이죠. i는 0. j는 이제 첫 번째 문제겠죠. 자, 그놈이 C answer j와 같으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같으면 맞았다는 얘기니까 스코어를
하나 증가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코어를 증가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문제를 보는 거죠. 첫 번째 학생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학생의 세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이 안에 내포된 포문이 다 끝나면 그 학생의 점수, 학생 %D의 점수에서 첫 번째 학생의 학생 1의 점수 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코어를 찍고 끝나면 다시 이제 두 번째 학생 처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바깥 외포된 포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자,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입력하세요. 뭐, 전부 2를 입력해 볼까요? 7번, 8번, 9번, 10번 문제. 전부 1을 입력하면 이렇게 학생 1의 점수 3, 3, 2, 2, 4 이렇게 점수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을 이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꼭 스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5절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의 1번 문제, 1번 문제. 문자열은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은 이제 문자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문자의 배열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다음과 같이 크기가 26인 배열의 알파벳 대문자 A부터 G까지를 저장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면 25개겠죠. 이것을 5개씩 5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뭐 출력 부문에서만 이제 5개씩 5줄로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입력된 문자가 또 A하고 G 사이가 아닐 때에는 이제 A에서 G 사이의 문자가 아닙니다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0페이지 실행 결과를 보면은요, 두 번 실행한 경우를 한번 보죠. 제외할 문자 F를 주니까 A, B, C, D, E하고 F를 띄고 G, H, I, J, K 해서 G까지 25개의 문자를 출력을 했고요. 제외할 문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소문자 A를 넣었더니 대문자 A하고 G 사이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문자의 배열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AP라고 하는 알파벳 AP라고 하는 문자 배열이죠. 타입이 캐릭터입니다. 자, 캐릭터는 정수형에 속한다 그랬죠. 문자 배열이고요. AP26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 J에다가는 J라고 하는 변수, 캐릭터 변수에다가는 이제 캐릭터 A, 대문자 A를 넣었고요. 인풋이라는 변수도 캐릭터형으로 선언했고요. 카운트는 1이고요. for i는 0부터 i가 2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26번 도는 거죠. 0부터 25까지니까 i 플러스에서 26번을 돌아라. 그런데 여기다 이제 j도 플러스를 했어요. j는 어떤 변수예요? api에다가 j를 집어넣어라. j는 지금 현재 캐릭터 변수 a입니다. 캐릭터 변수 a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56인가요? 그 k의 그 정수값이 그놈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j++는 요 문장 다음에 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대괄호로 묶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감절에 직접 써줘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묶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고 증감절에 j++를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AP라고 하는 배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알파벳 A부터 G까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외할 문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죠.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문자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G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A보다 작고 G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A하고 G 사이의 문자가 아니죠. 그죠? A보다 커야 되고 G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A보다 작거나 같고 G보다 크거나 같으면 A하고 G 사이의 문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여기에 이게 true가 되면 A, G 사이의 문자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for문으로 가서 integer i는 이제 이 if문에 걸리면 이것을 찍고 바로 리턴을 해버렸죠. 프로그램을 끝내라 그 얘기죠. 프로그램을 끝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for i는 0부터 26보다 작을 때까지 i++ 해놓고 if ap의 i가 input이 아니면, 그죠? ap의 i가 input이 아니면 print c 해가지고 ap의 i 값을 찍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값이 아니면 첫 번째 읽은 게 AP의 재료가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뭔가 입력을 했겠죠. 그럼 처음에는 A겠죠. 그러니까 A가 입력된 것과 같지 않으면 그놈은 찍어야 되죠. 근데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카운트라는 놈을 써서 한 줄에 5개씩 찍으라 그랬으니까
카운트는 1로 세팅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5의 배수가 될 때, 5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해라? n 해서, 이것은 이제 줄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죠. 그럼 A를 입력하면 A부터 G 사이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한 번 더 실행해서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보면 이번에는 뭐를 할까요? T자를 넣어볼까요? 대문자 T를 넣으면 OPQRS T자가 빠지고 이제 5개씩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러분도 꼭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문자열은 힌트로서 \0으로 끝난다. 즉 널 문자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와 문자열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와 문자열의 구분은 싱글 따옴표와 더블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고 C에서 문자열을 사용을 할 때에는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다 문자열을 배정할 때에는 문자열의 길이보다 1이 커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5를 넣어야 되니까 최소한 1이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뭐 몇 개의 문자열이든 좋다는 얘기죠. 그것의 길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우리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메인 함수에서 일단은 캐릭터의 배열을 이제 100자까지, 이건 뭐 제한을 좀 두긴 뒀습니다. 100자까지. 그래 놓고 랭스는 0으로 두고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canf %s 포맷으로 받았죠. 스트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A라고 하는 배열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 놓고 for i는 0부터 ai가 \0이 아닐 때까지 i++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이 문자열 배열에서 하나하나의 문자가 \0이냐라는 것을 널 문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놈이 아니면 어떻게 랭스 값을 증가시키면 그것이 그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for문이 다 끝나면 즉 언젠가 문자열의 제일 끝에 가면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끝나니까요. 그때 길이를 찍으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자열 1, 2, 3, 4, 5, 6, 7, 8, 9를 입력하면 문자열의 길이는 9다 이렇게 되겠죠. 자, 1, 2, 3, 4, 5, 6, 7, 8, 9도 숫자로 입력받지 않고 뭐로 입력받았습니까? 문자열로 입력받았기 때문에 다 문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과 같이 한 행의 문자열을 입력받아 문자열에 있는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꿔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행을 입력받기 위해서 행 단위로 입력받는 함수가 있죠. getS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서울, 코리아,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썼는데 결과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바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대소문자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요, 우리 ASCII 코드라는 그 코드 체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한 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행을 다 100개의 문자로 배열을 선언했고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getS하고 배열명을 주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한 행의 문자열을 전부 A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됐고요. 대소문자가 바뀐 문장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걸 찍고요. for i는 0부터 ai가 \0이 아닐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 문자열의 끝이 아닐 때까지. 그래서 일단 ASCII 코드 문자에서요. ai가 이제 현재의 문자가 A보다 크고 G보다 작으면 소문자 A, G 사이란 얘기죠. 소문자 A, G 사이에 있는 문자를 어떻게 찍어라? %C로 줬고요. AI-32 이 수식이 나온 것은 이제 ASCII 코드의 코드 값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서도 ASCII 코드 값을 나타냈듯이 대문자와 소문자는 32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먼저고요. 소문자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꾸려면 소문자 A의 ASCII 코드 값에서 32를 빼주면 대문자 A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것이 소문자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문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문자냐. 그래서 대문자이면 또 여기에다가는 AI 플러스 32라고 하는 수식을 써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중간에 문자열 사이에 공간이 들어갈 수 있네요. 공백이냐? 공백은 그대로 그냥 공백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문자를 입력하세요. 여기에 서울, 코리아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 서울, 코리아 하고 입력을 시키면 서울은 대문자로, 코리아는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6절 문자와 문자열 처리 함수, 주로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예, 문자와 문자열 처리 함수를 본서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 처리 함수를 잘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쉽게 문자와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주로 문자 처리 함수와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는데 문자 처리 함수는 주로 ctype.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야 되고요. 근데 문자열 처리 함수는 string.h를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것입니까? 다음과 같이 문자를 입력받아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같은가?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같은가? 문자를 입력받으니까 문자열의 길이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와 그 마지막 끝 문자를 알아내야 되는데 마지막 끝 문자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 처리 함수에서 strlen, string length죠. 그러니까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보면 string.h를 인클루드 시켰고요. 자, 문자열을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문자 배열을 선언했고요. 문자열을 %s로 문자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0번째와 뭐와 A의 string length strlen A의 -1 그러니까 이거 왜 -1이죠? 첨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이 된 거죠. string length는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겠죠. 길이 빼기 2라면 그것의 마지막 문자의 첨자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니까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같으면 첫 문자와 끝 문자가 같다. 그렇지 않으면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해버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string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한 행의 문자를 입력받아 문자열에 있는 대문자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거 어떤 문제랑 같습니까? 우리 앞절에서 3번 문제와 같지요. 앞절의 3번 문제는 ASCII 코드 값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 대문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는데 여기에서는 문자 처리 함수라 하면 우리 표 7-1입니까? 그렇죠?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교재 295페이지에 표 7-1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지요.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보면 뭐 is lower 소문자냐, is upper 대문자냐, is space 공간이냐, 공란이냐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봐라 그 얘기죠. 자, 뭐 똑같습니다. 캐릭터 해서 한 줄을 입력을 받고요. 그 각각의 줄에 대해서 어디까지 i는 0부터 i가 strlength를 쓰죠. 뭐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죠. 배열의 길이. 그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첨자가 0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i++ 그래 놓고 어떻게 is lower냐 포문의 바디가 is lower AI 이거 드렸어야 되는데 포문 안에서 AI가 소문자면 어떻게 해라? 이것을 AI를 뭘로 바꿔서 to upp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소문자를 뭘로 바꾼다? 대문자로 바꾸어주는 함수죠. 대문자로 바꾸어서 출력해라. %c 문자로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소문자가 아니면 그럼 대문자냐? 대문자는 또 to lower로 소문자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그럼 스페이스냐? 그죠? 그럼 스페이스면 그걸 그대로 찍어라. 이제 이 얘기죠. 함수를 취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다 돌고 나면, 이 포문을 좀 헷갈리게, 이렇게 안에다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죠? 안에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덴트를 잘 맞춰서, 그죠? 이러면 뭐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for문의 안에 if문이 들어가 있고요. if문의 body는 하나고요. 또 else if의 body 하나고. 그러니까 대괄호를 칠 이유는 없죠. body들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메인 함수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5절의 3번 문제와 똑같았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이용했다? 문자 처리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서울 코리아 넣으면 하고 넣으면 당연히 서울 코리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 이제 7장의 마지막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열의 배열을 생성하고 배열의 요소를 선택 정렬하는 프로그램. 선택 정렬은 배열의 모든 요소를 찾아서 가장 작은 값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그 가장 작은 값 제일 앞에 있는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을 가지고 또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두고 이렇게 하는 정렬 방법이지요. 자, 우리 교재 앞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1차원 배열을 이용한 정렬 3.2절 277페이지에 예제 7-6을 보시면 선택 정렬이고 279페이지에 잘 설명을 했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27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정렬하기 전 52413이라고 하는 이건 숫자죠. 문자열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사실은 문자열이나 숫자나. 여기는 이제 함수만 사용했을 뿐인데요. 52413 이걸 가지고 4번 반복해서 가장 작은 값을 가장 앞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또 가장 작은 값을 이번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비교해 나가는 정렬 방법입니다. 자, 역시 프로그램에서 일단 문자열의 배열이 제시가 됐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제주, 부산 이렇게 됐고요. 정렬하기 전 이렇게 찍어봤고요. 자, 정렬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자, for문 안에 for문이 내포된 형태로 앞에서 예제 7-6에서 봤듯이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썼죠. string compare ct min index와 ctj를 비교를 해서 이 앞에 것 min index가 j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게 되겠죠. 이 string compare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 표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설명했듯이 두 개의 문자열 S1, S2를 비교해서 표 7-2에 있습니다. 같으면 0, S1이 크면 양수, S1이 작으면 음수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양수란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죠. 얘가 크다는 얘기는 알파벳 순으로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뒤에 있다는 얘기니까 min index를 뭘로 바꿔줍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이 J가 더 그 오름차순으로 즉 S와 대전, 서울과 대전을 비교하면 첫 글자를 먼저 비교하겠죠. 그럼 대전이 더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min index를 J로 바꿔준다. min index를 J로 바꿔준다. 이놈이 작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cti와 i는 맨 처음에 제로였어요. 제로. cti와 min index로 지정된 것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계속해요? J는 I 플러스 1이니까 0, min index는 맨 처음에 0으로 두고, J는 I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가 될 때까지? 7보다 작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는 제일 작은 문자열이 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깥의 포문은 I가 0에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1로 바뀌니까. I가 1일 때 얘는 뭐예요? i가 1일 때 j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비교해서 또 가장 작은 걸 구해서 두 번째에 갖다 두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나가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끝나면 즉 내포된 포문이 i는 0부터 6까지 얘는 1부터 7까지 가장 마지막 건 비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i가 5일 때 얘는 뭐하고 비교해요? 6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 얘가 7일 필요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정렬된 다음 결과를 찍어보면 이제 잘 정렬이 된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하는 알고리즘, 이 프로그램이요. 그래 간단해 보여도 이게 컴퓨터라고 그러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i와 j 값을 번갈아 가면서 정리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자,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정렬되기 전의 데이터와 정렬된 후의 데이터는 알파벳 순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